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ESR 논문 발표를 맡게 된 강남사생한방병원 김백준입니다. 본 논문은 The Nordic Maintenance Care Program: Effectiveness of Chiropractic Maintenance Care vs. Symptom Guided Treatment for Recurrent and Persistent Low Back Pain입니다. 본 논문은 PCT에 속합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Journal and Author, 두 번째로 Abstract, 세 번째로 Introduction, 네 번째로 Materials and Methods, 다섯 번째로 Results, 여섯 번째로 Outcome, 일곱 번째로 Discussion을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먼저 본 논문의 저널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저널은 플러스1으로 SCI권 논문이며 임팩트 팩터는 3.24, 주제는 사이언스와 메디슨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본 논문의 저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애브스트랙트입니다. 본 논문의 배경은 비특이성 유통으로, 비특이성 유통이란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문제입니다. MC는 2차 또는 3차 예방의 한 형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재발하거나 지속적인 LBP를 가진 카이로프랙틱 환자군에서 증상 유도 치료가 있을 때 주어지는 카이로프랙틱과 비교하여서 MC의 효과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본 논문의 방법은 트라이얼 디자인으로 조사자와 평가자 맹검이고 RCT와 PCT이며 MC군과 대조군의 비교를 하였으며 연구 기간 동안 LBP가 경험된 일수를 주된 결과를 도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결과는 12개월 동안 LBP가 발생한 총 일수는 MC군이 대조군보다 적고 LBP 일수는 MC군이 대조군보다 더 빠르게 감소하고 안정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은 MC군은 일주일에 LBP 일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고 12개월 동안 LBP 일수가 평균 12.8일 감소했고 MC군에서 환자를 1.7번 더 방문시키는 결과도 있었으며 LBP 환자의 경우 MC를 3차 예방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 인트로덕션입니다. 비특이성 유통이란 오늘날 사회에서 가장 흔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의료 문제 중 하나입니다. 개인, 가족, 지역, 사회에 대한 LBP 불능화에 대한 부담은 상당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업무 지장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방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만성의학적 상태 예방은 종종 2차 또는 3차 예방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먼저 2차 예방과 3차 예방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2차 예방이란 이미 발생한 LBP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무증상자를 대상으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3차 예방이란 지속적이나 만성적인 LBP의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질병이 발생한 환자를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MC는 2차 또는 3차 예방의 한 형태이고 장기간의 수동치료, 개별 운동 프로그램, 생활습관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LBP에 대한 MC의 두 가지 이전 연구는 두 가지 정도 있으며 이는 이전에 연구가 활발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고 현재 MC와 다른 치료 방법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Materials and Methods입니다. 본 논문의 트라이얼 디자인입니다. 본 논문은 Pragmatic Investigator and Assessor Blinded Randomized Control Trial with a Two-Arm Parallel 디자인에 속합니다. 본 논문은 조사자와 평가자 맹검에 속하며 RCT와 PCT이며 임상의가 환자를 선택하는 과정 및 연구를 시작하기 전까지 모든 과정은 맹검으로 진행되었고 임상의가 치료군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본 논문의 참가자입니다. 지속적 또는 재발적 LBP를 가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테이블 1에 따라서 베이스라인 1과 2로 환자의 적격 여부를 선별했습니다. 환자들은 Definitely Worse와 Definitely Improved까지를 5점 척도로 평가를 했으며 선입견과 개인적 선호에서 오는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MC를 결코 또는 항상 추천하지 않는 임상인은 제외되었습니다.
앞서 말한 배제 기준과 포함 기준 그리고 베이스라인 1, 2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1에서 포함 기준을 보면 18세부터 65세의 나이 그리고 모바일폰을 사용할 수 있는지, 베이스라인 2를 보면 definitely improved라고 본인을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배제 기준을 보면 임신 여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터벤션입니다. 두 개의 그룹이 사용되었는데 각 그룹은 MC군과 대조군이며, MC군은 예방치료 그리고 임상의가 통제를 했고, 대조군은 증상유도 치료였고 환자가 통제를 했습니다. 둘의 전략은 같으나 목적과 일정은 달랐습니다. 임시군의 목표 같은 경우는 상당한 통증이 재발하기 전에 환자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었고, 송제군의 목표는 환자들의 통증이 재발하는 경우에 예약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 논문의 아웃컴입니다. 먼저 프라이머리 아웃컴 같은 경우는 연구기간 동안 LBP가 경험된 일수를 기준으로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 동안 LBP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요일은 얼마인지 0에서 7 사이의 숫자로 응답해 주십시오와 같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통증이 느껴지는 날들을 기록해서 이론적이고 임상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바덜삼 LBP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통증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LBP 결과 연구에서 표준 결과 측정으로 제한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환자에게 고통이 있는 날들, 즉 일상활동 또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정의하도록 요구하는 이분법적 결과로 바덜섬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론적이고 임상적으로 환자의 고통을 알 수 있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첫 번째, 네 번째, 12개월 후의 설문지의 내용이 달랐는데, 첫 번째 설문지 같은 경우는 NRS EQOD, 네 번째 설문지 같은 경우는 NRS 진통제 사용 여부, 12개월 후의 설문지는 EQOD, 임상 의사 치료에 대한 평가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샘플 사이즈를 정할 때 표본 크기는 바덜삼 LBP가 있는 일수의 30% 차이를 근거로 추정하였으며, 유의 수준이 5%인 경우 80%의 검정력에 도달하기 위해서 각 군에서 최소 177명의 PM자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드랍아웃을 고려하여 총 400명의 환자를 시험 모집에서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상의는 연구를 시작부터 이미 추출 과정까지 맹검 상태로 진행되었고, 치료군의 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조사관들 또한 1차 데이터 분석 및 그룹의 신원이 밝혀질 때까지 맹검 상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랜더마이제이션입니다. 랜덤화에 따라 랜덤블록 40개를 생성을 하고 400개의 봉인된 불투명한 봉투를 준비하고, 각 임상인은 연구 절차에 대한 문서와 함께 10개의 봉투를 수령합니다. 환자 앞에 있는 임상의에 연속적인 순서로 봉투를 개봉을 하고, 임상의들은 두 가지 치료 전략을 임상적 사용해서 모두 유사한 절차로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리저치입니다. RTC 펀드 플로우입니다. 총 2033명이 모집되었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1705명 제외되었고, 이에 따라서 162명과 166명이 각각 대조군과 MC군에 배정이 됩니다. 임신 등 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배제를 되고, 총 158명과 161명이 분석 대상이 되었습니다. 총 35명의 임상의들의 특징을 보면 평균 진료 기간은 1년부터 38년으로 다양하고, 이는 스웨덴의 카이로프랙터를 잘 대표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 테이블 2에서 두 그룹은 유사한 설명 기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랜덤화가 잘 작동했음을 의미를 합니다. 테이블 2는 대조군과 MC군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허벅지의 통증 그리고 MPI 등을 보면 각 그룹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각 그룹은 이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조군의 차이를 계속 보면 연구가 시작할 때의 페인 인텐시티, 그리고 1주차의 페인, 그리고 RMDQ의 스코어를 보면 두 군의 차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문과 연구가 시작할 때 대조군과 MC군의 차이를 보면, 네 번째 방문할 때 카이로프랙터에 대한 환자의 믿음, 연구가 시작할 때의 나이와 그리고 치료법이 사용된 순위 등을 보면 각 그룹의 랜더마이제이션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아웃컴입니다.
12개월 동안 LBP가 발생한 총 일수를 ITT군과 PP군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MC군이 대주군에 비해서 더 적은 LBP가 발생한 총 일수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LBP가 있는 평균 일수의 통증 궤적입니다. 파란색은 대조군, 초록색은 MC군을 뜻합니다. 두 그룹 모두 연구 기간의 첫 번째 분기 동안 계속 개선되다가 안정화가 되었으며 MC군은 LBP 일수가 더 빨리 감소했고 안정 상태에 더 빠르게 도달했습니다. 궤적에 따라 모델화된 주당 LBP 평균 일수의 차이에 대한 통증 궤적의 차이를 보면 MC군과 대조군은 초반에는 차이가 적다가 중반에는 커지고 다시 후반으로 가면 차이가 적어지는 것을 보였습니다. 2차 분석에서도 1차 분석과 유사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었습니다. 12개월 동안의 총 방문 횟수를 ITT군과 PP군으로 나누어 보았는데 두 그룹 모두에서 MC군이 대조군보다 더 많은 방문 횟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조군과 MC군에서 사용된 치료법의 순위입니다. 각 군에서 사용된 퍼센트의 차이는 있지만 순위는 같았습니다. 첫 번째로 스파이널 매니퓰레이션 트리트먼트, 두 번째로 정보 자문, 세 번째로 소프트 티슈 트리트먼트가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약간의 부작용이 보고되었긴 했지만 두 치료 그룹 중 어느 쪽에서도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로 디스커션입니다. 연구는 척추 임상의 MC의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LBP에 대한 효과를 테스트한 첫 번째 연구 중 하나입니다. MC군은 증상 유도 치료군에 비해서 LBP의 주당 총 일수를 감소시켰고 더 많은 횟수의 척추 임상의 방문을 요구했습니다. 통증 궤적에서 두 그룹 모두 계속 개선되었고 초기 치료에서는 최대 이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MC군은 더 빨리 개선되었고 주당 LBP도 더 빨리 안정되었습니다. 그룹 간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했습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12개월 이상의 결과는 추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본 연구는 특정 증거 기반 기준에 따라 의도적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예방적 개입의 필요성, 치료에 가장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 개입했을 때 잠재적 이득이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환자를 택했는데, 따라서 결과는 척추 임상에 의해 임상으로 쉽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치료법은 심각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합니다. 또한 척추수기 요법을 계속 받은 환자들이 12개월 후 추적 검사에서 더 낮은 통증과 장애 점수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치료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3단계 포함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제외되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 또한 임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중단하는 실제 임상 사례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연구는 방문 당시 고통의 발생에 초점을 맞춘 2차 분석에서 개입과 대조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비용 효과와 개입의 비용 효용성이 다음 연구에서 탐구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컨클루전입니다. 치료의 초기 과정에 잘 반응하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LBP 환자의 경우 MC는 중상유도 치료군과 비교하여서 일주일의 LBP 일수를 감소시켰습니다. MC군은 12개월 동안 LBP를 평균 12.8을 감소시켰고 MC군에서 환자를 1.7번 더 방문시켰습니다. 증거 기반 기준에 따라 선택된 LBP 환자의 경우 MC를 3차 예방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